제11화 마이너스 칼을 숨긴 채 걷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해가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도 계절이 몇 번 지나갔는지도 세지 않았다. 산속에서는 숫자가 의미를 잃었다. 하루와 한 달의 차이가 흐릿해졌고 몸의 변화만이 시간을 대신했다. 거울 대신 물에 비친 얼굴을 본 것은 어느 날 우연이었다. 턱선이 굳어 있었고 볼에 살은 빠져 있었다. 눈 밑에는 그늘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고 시선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어린 티는 사라졌고 대신 오래된 것 같은 고요가 남아 있었다. 소년이라 부르기에는 늦었고 장년이라 부르기에는 이르다. 청년이었다. 산을 내려온 것은 해가 막 떠오를 무렵이었다. 짐은 없었다. 검도 없었다. 혈국에서 가져온 책조차 품에 없었다. 외형만 보면 떠돌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걸음 하나하나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숨은 쉬고 있었다. 심장도 뛰고 있었다. 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멈출 수 있었다. 흐름은 몸 안에 고여 있었다. 얕지도 깊지도 않았다. 억지로 끌어내지 않아도 응답했고 억누르면 잠잠해졌다. 더 이상 폭주하지도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다. 완성은 아니었다. 하지만 쓸 수는 있었다. 산 아래 첫 마을은 작았다. 청년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외곽에서 하루를 머물렀다. 사람들을 관찰했다. 말소리를 들었고 움직임을 보았다. 세상이 그대로라는 것을 확인했다. 정통파는 여전히 정의를 말했고 마교는 여전히 이름만으로 경계받았다. 약자는 여전히 짓밟혔고 강한 자는 여전히 면죄부를 쥐고 있었다. 달라진 것은 하나뿐이었다. 그 사이에 그가 있었다. 이튿날 밤 그는 처음으로 사람을 찾았다. 이름은 오래전에 들었던 것이었다. 가문을 조사하던 자, 직접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자, 몰살이 벌어졌을 때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던 자, 도망치듯 숨어 살고 있었다. 청년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담을 넘었고 인기척 없이 마루에 섰다. 남자는 술에 취해 있었다. 칼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여 있었다. 위협은 되지 않았다. 청년은 숨을 멈추지 않았다. 심장도 멈추지 않았다. 흐름을 쓰지 않았다. 그저 손을 뻗어 남자의 경혈 하나를 눌렀다. 남자의 눈이 커졌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몸이 굳었다. 몇 번 숨 쉬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청년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한 일이다.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후 경혈을 풀었다. 남자는 쓰러졌다. 죽지 않았다. 청년은 뒤돌아서며 남겼다. 다음은 없다. 밖으로 나왔을 때 달이 떠 있었다. 청년은 멈춰서지 않았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날 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만 며칠 뒤 그 남자가 강호에서 사라졌다는 소문만 돌았다. 죽었다는 말도 도망쳤다는 말도 있었다. 확실한 것은 하나였다. 그의 이름은 다시 불리지 않았다. 청년은 길을 걸었다. 북쪽으로. 이제 수련은 끝이었다. 더 강해지기 위해 멈춰 앉을 필요는 없었다. 남은 것은 확인뿐이었다. 누가 배워야 할 자인지, 누가 살아야 할 자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밤이 깊어졌다. 청년은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름을 되찾을 생각은 없었다. 다만 지워진 것들을 하나씩 지우러 갈 뿐이었다. 그것이 끝나면 그 자신도 조용히 사라질 생각이었다. 강호에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이미 청년이었다.
누구도 그 변화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 사라졌던 시간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었고 그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묻는 이는 없었다. 묻지 않는 것이 강호의 예의였고 대답하지 않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그는 그저 길 위에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을 뿐이었다. 처음 며칠은 걷기만 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다. 장터가 보이면 들어갔고 사람이 모이면 멈췄다. 술집에 앉아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객잔에 오래 머물지도 않았다. 그는 늘 가장자리였다. 중심에 서지 않았고 시선을 끌지 않았다. 칼은 품 안에 있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감춰두었지만 무게는 분명했다. 허리에 차지하는 칼은 오히려 더 신경 쓰였다. 칼을 들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금의 자신을 더 정확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아직은 꺼낼 때가 아니었다. 강호는 변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문파들의 이름은 그대로였고 깃발도 여전히 펄럭였지만 말의 방향이 달라져 있었다. 정의를 말하는 입은 많았고 책임을 지는 이름은 줄어들었다. 그는 그 틈을 보았다. 장터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은 가볍게 흘러가는 듯 했지만 반복되는 이름이 있었다. 어느 문파가 힘을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 어느 가문이 조용히 정리되었다는 소문, 그리고 누군가는 사라졌다는 말.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지 않았다. 대신 기억했다. 며칠 뒤 그는 떠돌이 상인과 나란히 걸었다. 우연처럼 시작된 동행이었다. 상인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필요 없는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다. 대신 길에서 들은 이야기를 흘리듯 내뱉었다. 어느 고을에 누가 들어왔고 누가 쫓겨났는지, 어떤 문파의 책임자가 바뀌었는지 같은 것들. 그는 그중 일부만 들었다. 요즘은 중간에 끼인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지. 상인의 말이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마음에 나왔다. 하급은 언제나 소모품이었고 최상단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피는 늘 그 사이에서 먼저 흘렀다. 밤이 되면 그는 객잔의 가장 구석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술은 마시지 않았다. 취기가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주변의 소리를 들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낮은 웃음, 이름이 오가는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정보였다. 그는 점점 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누가 결정권을 가지는지, 누가 명령을 전달하는지, 누가 책임을 떠넘기는지,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가장 많은 피를 부르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이름들은 조심스럽게 가려져 있었지만 완전히 숨겨지지는 않았다. 그는 그중 하나를 골랐다. 아직은 배지 않았다. 다만 그 이름이 움직이는 방향을 확인했다. 누구와 만나는지, 어떤 길을 쓰는지, 경호는 얼마나 되는지. 그 과정에서 그는 몇 번이나 위험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칼을 꺼내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몸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무공은 고수의 문턱에 닿아 있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지는 못했다. 무리하면 반드시 대가가 따랐다. 숨이 어긋났고 감각이 늦게 돌아왔다. 그는 그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넘지 않으려 했다. 복수는 서두를 일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한 번 서두른 대가를 보았다. 정의라는 이름이 얼마나 쉽게 뒤틀리는지도, 기준 없는 칼이 어떤 얼굴을 가지는지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렸다. 칼보다 인내가 먼저라는 사실을 이 시간 동안 몸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지붕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불빛 아래로 사람들이 오갔고 그중 몇은 익숙한 문양을 달고 있었다. 그는 그 문양을 오래 보지 않았다. 이제는 이름보다 구조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쓰러져도 그 자리는 다른 이름으로 채워진다. 진짜로 배워야 할 것은 그 자리를 가능하게 만든 중심이었다. 그는 지붕에서 내려왔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강호는 여전히 그를 인식하지 못했고 그것이 가장 좋은 상태였다. 그는 이름을 숨기고 칼을 숨긴 채 걷고 있었다. 이제 준비는 끝나가고 있었다. 남은 것은 칼을 드는 순간뿐이었다.